최근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500원 선을 턱 밑까지 위협하며 1,48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빨간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급히 합동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향해 아주 강력하고도 서늘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의 쏠림 현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표현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듣던 구두 개입입니다. 정부가 직접 소중한 달러를 풀기 전에 말의 힘으로 시장의 기세를 꺾어보려는 1차적인 경고장인 셈이죠. 선을 넘지 마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말로만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이른바 당근 카드까지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달러를 다시 국내로 가져오면 세금을 깎아줄 테니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 발표가 나오자마자 환율은 1,480원대에서 1,460원대까지 급락했고 하루 기준으로는 30원 넘게 내려 1,440원대까지 밀리는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부가 이토록 강하게 엄포를 놓고 달콤한 제안을 던졌음에도 왜 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외환 딜러들의 투기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즉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둘러싼 거대한 불신이 시작되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은 과연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양측이 소년의 외침으로 끝나버릴까요? 지금 시장은 숨을 죽인 채 정부의 다음 애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꺼내든 세제 혜택 카드는 그야말로 절박함의 산물입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신설된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쥐고 있던 개인 투자자가 그 주식을 팔아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다시 국내 자산에 투자하면 그동안 쌓인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겠다는 것이죠. 1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복귀 시점에 따른 차등 혜택은 마치 타임세일을 연상케 합니다. 내년 1분기에 돌아오면 양도세 전액 비과세,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단 최소 1년 이상 국내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안전장치가 붙었습니다. 정부는 이 세금이라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민감한 요인을 통해 태평양 너머로 떠나버린 서학개미들의 거대한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인하고자 합니다. 이는 외환 보유고를 직접 헐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환율 상승 압력을 부드럽게 누를 수 있는 고도화된 심리전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거대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나 한미 금리 차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는 환율의 방향을 뒤바꾸기 위한 승부수라기보다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카드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가 느끼는 지금의 환율 압박이 상상 이상으로 거세다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경고하고 달콤한 유인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단순히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화 약세는 감정이나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돈은 어디로 흘러가느냐라는 아주 냉정하고도 거대한 물리 법칙의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중력과도 같은 금리 차이입니다. 사실 지금 원화 약세의 진원지는 한국 내부가 아니라 바다 건너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들어 금리를 인하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여전히 3.75%라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0% 수준에 멈춰 서 있죠. 이 1.25%포인트라는 격차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같은 돈을 굴릴 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에만 넣어두어도 한국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환율 변동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자도 적게 주는 원화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것은 특정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니라 수익을 쫓아 흐르는 글로벌 자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화 가치를 지키고 싶어도 거대한 자본의 중력은 이미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달러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장은 말보다 숫자의 중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국경 너머가 아닌 바로 우리 안에 뒤엉킨 실타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 금리를 시원하게 올리지 못하는 속사정, 즉 우리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모래주머니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한국 경제는 경기 둔화의 파고를 넘고 내수 경기를 간신히 떠받치기 위해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는 대신 재정과 금융을 통해 시중에 비교적 많은 돈을 풀어두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곁에는 너무나 많은 원화 유동성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아주 명확하고도 위험한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은 높은 금리라는 거대한 진공 청소기로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풍부한 원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의 법칙은 차갑습니다.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귀한 것은 몸값이 오릅니다. 외환 시장에서 원화는 흔해졌고 달러는 귀해졌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쏠림 현상을 단호히 대처하겠다 고 외쳐도 시장은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공포를 읽어냅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폭탄이 되어 터질까 두렵고 올리지 않자니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잔인한 딜레마 말입니다. 시장은 정부의 의지보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이 구조적 덫을 먼저 믿고 있습니다. 결국 숫자가 바뀌지 않는 한 추세는 바뀌지 않는다는 냉정한 계산기 소리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의 가장 거대한 실체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거대한 그림자, 바로 국민연금, MPS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단순히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을 넘어 운영 자금만 약 1,1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3위 규모의 거대 자본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국민연금의 일거수일투족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 전체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이자 다른 투자자들이 방향을 정하는 결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국민연금이 환율과 운명 공동체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를 늘릴수록 국민연금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만 합니다. 즉, 국민연금이 더 나은 미래 수익을 위해 움직일수록 역설적으로 지금의 원화 가치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좁은 연못에 들어온 거대한 고래처럼 국민연금이 지느러미를 한번 휘저을 때마다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는 폭증합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 아무리 구두 개입을 해도 이 거대한 고래가 수익률을 쫓아 달러 쇼핑을 멈추지 않는 한 원화 강세로의 반전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은 한국 경제의 환율 방어선과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거대하고도 아픈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손을 맞잡고 체결한 외환 스와프와 환해지 전략은 사실 연금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금이라는 가장 큰 저수지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돌리는 전략적 희생에 가깝습니다. 먼저 환해지를 들여다보죠. 국민연금이 미래에 받을 달러를 지금의 환율로 미리 팔아두는 이 행위는 당장 외환 시장에 대규모 달러 공급을 일으켜 환율 상승의 기세를 꺾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환율이 예상보다 더 높게 치솟을 경우 연금은 고스란히 얻을 수 있었던 환차익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외환 스와프 역시 정교한 통제 장치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살 때마다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긁어 모아야 하지만 한국은행과의 스와프를 통하면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정부 금고에서 직접 달러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달러 수요를 시장 밖으로 격리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정부는 이 보이지 않는 방패를 통해 외환 보유고를 아끼면서도 시장에 우리는 여유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심리전 이면에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환율 전쟁의 최전선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늘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카드를 통해 당장의 화마를 피할 시간을 벌고 있지만 시장은 이 장치가 과연 얼마나 오래 버텨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끝에 남겨질 계산서는 누구의 몫이 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주도하는 가장 뜨거운 플레이어, 서학개미들의 머릿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밤잠을 설쳐가며 뉴욕 증시의 시세판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를 부양하겠다며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때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의 발길은 여전히 태평양 너머를 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서늘합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코스피가 무거운 변동성에 갇혀 고전하는 동안 미국의 나스닥은 AI와 빅테크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투자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미래의 부는 성장의 중심지에 서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서학개미들이 영리한 이유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 산 100달러짜리 주식은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1,400원이 되는 순간 앉은 자리에서 16%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즉, 미국 주식 투자는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된 셈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감면이라는 당근을 내밀며 귀환을 종용하지만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세금 좀 깎아주는 것이 미국 기술주가 주는 압도적인 성장성과 달러라는 안전자산의 매력을 이길 수 있는가? 수익률 앞에서는 그 어떤 정책적 호소도 무력해집니다. 결국 이들의 이성적인 배신은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불신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지표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시장의 가장 거대한 포식자,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뉴욕과 런던의 초고층 빌딩에서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제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따져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3.75%와 한국은행의 2,050% 사이에는 여전히 1.25%포인트라는 깊은 계곡이 존재합니다. 이 계곡을 메울 만큼의 강력한 성장성이나 배당 매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원화 자산을 들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도박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자금 흐름 데이터는 참담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일주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7조 2,6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쏟아내며 역대 최대 수준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던진 것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단기 전망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는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는 수입업체들과 외환 딜러들입니다. 환율이 1,380원을 넘어서자 항공사나 제조업체 같은 수입 기업들의 비명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비쌀 것이라는 공포가 지배하는 순간, 기업들은 결제 시점을 앞당기고 필요한 달러를 미리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절박한 달러 매수 수요는 다시 환율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외환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딜러들은 정부의 구두 개입보다 모니터 위의 숫자와 실제 수급을 더 믿습니다. 정부가 쏠림 현상을 주시하겠다고 외칠 때 딜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결국 정부는 강단 위에서 괜찮다고 외치고 있지만 광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달러라는 유일한 비상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들의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 만든 거대한 파도는 이제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계산기만 믿고 정부의 말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복해서 내놓는 구두 개입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구두 개입은 처음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환율이 하루에 30원 넘게 급락하는 장면이 이를 증명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 가용한 수단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시장은 일시적으로 긴장하며 속도를 늦춥니다. 하지만 진짜 함정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두 개입은 본질적으로 말의 힘에 의존합니다. 시장이 원화 약세를 판단하는 근거인 금리차와 유동성 구조가 그대로인데 말만 반복되면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이를 학습합니다. 이번에도 겁만 주고 지나가겠구나 라는 내성이 생기는 순간 정부의 경고는 배경 소음으로 전락합니다. 여기서 정부는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말이 안 먹히면 진짜로 달러를 대거 팔아 환율을 눌러버리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 순간부터는 국제적인 룰이 개입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현미경 보듯 점검하며 매년 환율 관찰 대상국을 선정합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보고서 기준으로 한국은 이미 그 모니터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가는 자칫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쓰거나 불필요한 대외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을 방치하자니 경제 기초가 무너질 위기이고 개입하자니 국제사회의 감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택한 현실적 해법은 직접적인 현물 개입보다는 국민연금 스와프나 세제 유인책 같은 우회적인 중간 카드를 섞어 시장의 심리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경고가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양측이 소년의 외침이 되어버릴 때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개 속 같은 정국에서 우리 개인들이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을 향해 가보려 합니다. 온키흐반 티오 프롬프트, 키츠반 티오 프롬프트. 지금까지 우리는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이 파도를 막아낼 튼튼한 방파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 시장의 동상이몽은 왜 벌어지는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걱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 배에 타고 있는 바로 우리 평범한 개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월급, 내 퇴직금,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릴 때가 아니라 내 자산 포트폴리오의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달러 자산을 일정 비중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방어에 가깝습니다. 달러 예금이든 달러 RP든 미국 주식이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자산의 전부가 원화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릴 때 달러 자산은 자연스럽게 완충 장치 역할을 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줍니다. 둘째, 달러를 한 번에 사지 않는 것입니다. 환율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조급해지지만 역사적으로 환율이 급등한 이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정책적 개입과 조정이 뒤따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러 자산은 보유하되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율이 요동칠수록 정책의 방향을 더 집요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환율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정책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